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 그리고 뇌포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과 사업성 분석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 홍성의료원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충남 공공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전국 36개 지방 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 역시 안타깝게도 2024년 결산 기준 의료이익 손실은 370억 원이 넘었고 단기 순이익 손실은 170억을 넘어섰습니다.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최전선에서 사명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운영난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의정 갈등으로 인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 공공의료원은 더욱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 인력은 이탈하고 시설은 노후화되며 지역 의료 안정망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국가를 위한 사회적 공익 적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의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원별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의료진 현황, 그리고 주요 진료 과목별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5년간 충남의 4개 의료원의 출연금과 보조금 현황입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남의 지원 비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자는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최후 보류이자 도민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충남 4개 의료원의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원의 적자의 본질적 원인을 국가에 의한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자를 의료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관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로드맵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뇌포종합병원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에 보도된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해 명지의료재단이 손을 뗀 뒤 충남도가 직접 건립에 나선 뇌포신도시 종합병원.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반발과 진통 속에 최근 건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인접한 홍성의료원과의 기능 중복을 의식해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소아중심 특화병원 공사 기간 중에 중증 전문 의료
전문 진료센터를 건립을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한 지역에 도립병원 2개가 운영되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일부 과목을 특화한다 해도 상당수 기능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홍성의료원에서 불과 5km 떨어진 내포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120억 원, 지난해 37억 원의 적자가 나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홍성의료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내포에 기능이 겹치는 병원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은 경영 위기는 두 병원이 다 함께. 재정 부담도 문제입니다. 종합병원 건립에만 약 2,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홍성의료원에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도의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홍성의료원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두 병원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국비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우리 도는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 계약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되었고, 이에 김태훈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도립병원을 건립하고 빅5 메이저 병원의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결과 총 2,800억 원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전용 응급실 등 487억 원의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인 5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내포 종합병원의 총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불과하며 경제성, 수요 예측에 대한 심층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는 2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등 적합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사업 착수 전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미 1단계를 착공한 뒤에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사후적 정당화일 뿐입니다. 더욱이 2024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입비 BC는 0.793으로 기준치 1.0을 밑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홍성의료원 분석 자료에서도 비용 편입비는 0.7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만큼 추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적자에 대한 적자 보전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운영수지 분석 또한 병상 가동률 87.2%를 가정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홍성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68.1%, 서산의료원은 77.1%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서산의료원을 제외한 세계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낮은 병상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특히 근거리에 홍성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 종합병원 운영 계획은 병상 가동률 80%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근거로 한 이러한 운영 계획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포 종합병원은 홍성의료원과 진료 과목과 병상 규모가 겹쳐 근본적으로 환자 분산과 수익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의료원 정상화 없는 새로운 도립병원 건립은 결국 양쪽 병원 모두 공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2025년 재정공시 기준 충남의 재정 자립도는 31.64%, 재정 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재정 자립도는 2.12%, 재정 자주도는
1.97%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사업비 2,800억 원이 넘는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한다면 도 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68%로 21년 9.96%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도의 재정 부담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4개 의료원의 구조적 적자에 더해 추가 부담이 겹쳐진다면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운영 시 적자 발생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 규모와 이를 감당할 재정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홍성의료원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만약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 4개 의료원의 공익 적자를 외면한 채 내포 종합병원 건립만 서두른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하고 충남 재정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료원의 정상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포 종합병원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종합적 운영 계획, 무엇보다 기존 홍성의료원 간의 상생 전략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22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도지사님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흠 도지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희 의원님께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정상화 방안 및 내포 종합병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공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그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운영 현황을 말씀을 하시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 환자를 소개하고 감염 치료 전념해 왔으나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진료 환자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연간 환자 수는 70만 명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은 2019년 71.9%에서 2024년 65.4%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진 현황은 의사 정원이 117명 중 165명, 또 간호사 정원이 907명 중 869명이 근무 중으로 정원 대비 약 9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은
유동성이 다소 줄었지만은 환자 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천안의료원은 2개의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진료 특화가 지연되면서 수지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천안의료원에서도 원장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과 진료 환자 목표를 설정하고 비상경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원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능 보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원 경영 안정자금으로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등 시설 장비 현대화에 약 495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도의 의료원별 평균 지원금은 136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기초단체 중 서울 603억 원, 성남 447억 원, 인천 293억 원 등에 이어 8번째로 중간 수준입니다. 앞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별 기능 특화 추진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면서 부족한 전문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의사 파견, 저명한 시니어 의사 등을 초빙하고 간호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위해 간호대학과 연계한 장학금, 야간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의료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장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영적 효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천안 같은 경우가 더 적자 폭이 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가 지금 2개 소재에 있고 또 제가 진료 특화 이런 지원 진료 특화 지연됐다는 말씀드리지만은 더 하나는 천안의료원을 지을 때 보면은 사실은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곽에 지원한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4개 의료원장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그러면은 의료원장들이 이런 지금 이 적자 폭을 좀 줄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이 구성원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포 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방한길 의원 이중환님 제가 답변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 하락 얘기하는데 저를 하면서 지금 조금 좀 생각이 틀리고 좀 모순되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 서비스 이건 우리가 어차피 책임져야 될 그런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재정 자립도 하락인데라고 해요. 재정 자립도 하락은 제가 도시사 침묵을 한 다음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 자립도가 내려간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8조 3천억대에서 지금 내년에 12조 3천억이 목표인데 지금 11조대니까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하락한 이러한 부분들 또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0.7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방에서 사업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1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 0.7 나왔으면은 BC도 적게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도립병원이 아까 KBS 보도하고 얘기하면서 홍성의료원과의 중복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홍성의료원은 2차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병원은 3차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산의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 서산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이나 이 환자들이 3차 병원을 갈 때에 내포 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홍성의료원과 내포 우리가 추진하는 종합병원하고를 같이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홍성의료원장 같은 경우도 내포 종합병원에 들으면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소유의 그런 자산의 소유 개념 정도 소유 개념은 홍성의료원이나 내포 종합병원이나 같습니다. 소유는 같고 같은 도립병원이지만은 이건 병원 차이는 2차 병원과 3차 병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2차 병원인 우리 지금 4개 이 도립 이 병원들도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몸이 조금만 아프게 되면은 뭐 사돈의 팔촌을 동원하든 거기 뭐 간호사가 동네에 누구 한 분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비원이라도 한 명 있으면은 그 빅5를 찾는 게 지금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가 왜 저렇게 그 충남대 병원이 가서 어려워졌냐? 첫째는 그 인구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70만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4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대나 아니면 충북대 의대를 대체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올 수가 없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또 40만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이나 어느 정도 뭐 사무관 이상 정도 되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사돈의 팔촌 누구라도 동원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명지병원 이런 데 와서 되지도 않고 충대병원 와서 되지도 않고 빅5가 와야 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듣는 것과 우리 정 의원님이 또 듣는 것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호남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내포병원 어떻게 그렇게 갔냐 하게 되면은 우리도 관심이 많다. 왜 당시 관심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전남이나 아니면은 뭐 이 전북이나 아니면은 여기 원광대나 이런 데의 병원 가는 이런 부분들이 빅5 가고 싶은 이 부분들이 서울의 빅5의 병원을 예약을 몇 개월 걸리고 할 때에 이 병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라든가 저도 제일 처음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금 지금 소아과부터 해가지고 소아과 병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 지금 참여를 하셔서 지금 설계를 지금 같이 지금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적자 이런 부분도 없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게 뭐를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성의료원과 그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의 그런 연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홍성의료원 그 도민들과 합의해서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적인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시장의 논리로만 가서는 사실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쪽은 이제 경찰병원도 두르고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서남북권 이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서남북권에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그 선배 도의원님들께서 또 얼마나 이 종합병원이 필요성이 있어서 또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70%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이 부분을 좀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 같은 경우 보완할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병원을 운영할 때가 참여를 해서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신구부서에서 답변을 썼는데 답변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정병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는 우리가 얼마나 고육지책이었으면은 과거의 전 지사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시설비를 70%를 지원을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를 해서 명지병원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안 되고 저는 원래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오게 되면 빅5가 오지 않으면은 정말로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죽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은 빅5가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데 지금 개인 병원 가가지고 조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은 저 종합병원인 홍성의료원이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큰 병원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빅5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또 하나로 지금 서울로 몰리는 그런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산이란 이런 측면 우리가 첫 시도를 해보는데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또 슬기롭게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김태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답변보다 지사님이 직접 하신 답변이 훨씬 내용적으로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은 우리 보건복지국 성만재 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몇 가지 세부적인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최근에 얼마 전에 본 의원과 3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서 올렸던 건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예, 저 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지방의료원 국가 책임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큰 골자는 적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 원인과 두 번째는 사회적 원인인데 구조적 원인은 수가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형성해 놓은 원가 보존율 평균 80%도 안 되는 공공의료에서 평균 80%도 안 되는 원가 보존율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더해서 사회적 요인, 즉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의정 갈등 위기를 겪으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재정 위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였죠. 이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방의료원의 국가 책임제를 건의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는 국가 주도로 재편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앞서 갑자기 생각나서요. 앞서 이제 그 지사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도 이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BC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막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하면 안 된다. 뭐 신규 종합병원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공의료원이 홍성의료원 간의 어떤 상생이 아니라 서로 그 제로섬 게임으로 위기를 가중할 수 있고 그것이 적자가 누적되면 충청남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타당성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고요. 두 번째 하나는 그 홍성의료원 언급하시면서 그 홍성의료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성의료원과 제3차 뇌포 종합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면 실은 3차 병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으면 실은 2차 병원이 인근에 있는 2차 병원이 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홍성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서 잠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전후해 가지고 의료 이익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실은 우리 충남 사계의료원의 적자는 의료 이익에 대한 손실은 100억이나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실은 2023년, 24년 급속도로 의료 이익, 즉 의료 수익과 의료 비용, 순수한 의료 이익이 500억대, 300억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PT를 보시면 단기 순이익도 실은 코로나 전에는 30억대였습니다. 30억대 27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적자를 내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실은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더해서 외부 환경, 코로나의 외부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방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그 BC 분석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BC가 1 이상 나오고 투자 효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포 지역에 민간 투자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 영역에서 BC 분석이 1 이상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공공이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어떤 시장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그리고 지금 의협수지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도에 의협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말고 의협의 수익과 비용을 구조를 따진 거잖아요. 거기에 그 19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19억 원 정도 의협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경상수지가 약 3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은 뭘로 채웠냐면 의협외에서 장례식장하고 네, 도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이런 수입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놓은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24년도의 경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협수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0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가 172억 정도 이렇게 났는데 그렇다면 그 코로나 과정을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 규모를 2019년도 119억에서 2024년도 370억으로 그걸 뺀 나머지 약 한 250억 정도가 거기에서 발생된 의협 비용이라고 저는 발생된 적자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을 저희는 항상 피력하고 있다는 말씀 시간이 같이 없기 때문에 드립니다. 조금만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은 전담병원 지정된 다음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5년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실은 그러면 25년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실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또
그 우리 의정 갈등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방의 공공의료에서는 지금 중앙에 있는 병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필수 의료 과목들에 대한 전공의 문제,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만 나타나지, 실은 지방의 공공의료에서의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은 아직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후 2년, 3년 후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을 우리 충청남도가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포 종합병원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빅5 병원을 대상으로 위탁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수탁 대상 병원과 위탁 협상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인 위탁 실무 협의회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실무적으로 지금 내포 종합의료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세부적으로 지금 설계가 기본 설계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시설에 들어가야 할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의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협 비용이나 의협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탁을 맡게 되는 병원 측에서는 실은 1단계만 보고 나서 협상하지도 않거든요. 지역이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단계의 전체의 내포 종합병원 전체를 보면서 실은 전반적인 의료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서 아마 협의를 하겠죠. 한번 왜 지금 그러냐면 1단계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대상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4개 시군에 그 소아청소년 진료 유출도라든가 그리고 유출되는 지역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검증을 네. 해서 지금 협의 중인 네. 연세의료원하고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립니다. 네, 왜 수탁병원이 1단계만 가지고 협의할 수 없냐면 실은 아주 단편적으로 홍성의료원의 PPT를 보시면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의 24년 기준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15,000명 정도의 15억 정도의 의료 수익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22%인 입원 수익이 3,500명의 22%가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래 진료는 약 12,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15,000명이 보고 그 홍성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은 이 규모면 인근에 3차 병원이 생기면 그 입원하고에 있는 3,500명이지만 실질적인 실인원은 846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인원이 절반만 줄어도 실은 홍성의료원의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서 그 큰 2차 병원이 됐든 3차 병원이 됐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배우 인구가 15만 정도의 유동 인구가 항상 백이 돼야 되는데 실은 홍성과 내포에는 세종보다 더 열악한 인구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타겟팅으로 한다 하지만 배우 인구를 결코 무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수탁병원이 내포에 들어올 수는 없고 2단계까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과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아마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저희가 그 소아전문병원을 먼저 1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뭐 의정 갈등 얘기도 네네네. 하셨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대형병원에서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좁아졌기 네.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짓고 가는 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난 건 네네. 먼저 번에 지사님께서 다 말씀 네네. 주신 사항이고요. 소아청소년과를 다만-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예,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그 의료 이용 행태 분석을 해보니 이쪽 홍성의료원에도 소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이 민간 지금 이쪽에 소아과 의원급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유출 환자가 이쪽 내포와 홍성 예산과 보령까지 합치면 약 1일당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소아 전문병원이 운영이 만약에 메이저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홍성의료원의 진료에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는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출생하고 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충분하게 소아청소년과를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은 네. 아니었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네. 내포의 임금 배후에 소아청소년의 규모, 네. 수요의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실은 또 같이 병행됐을 경우에 홍성의료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보완 관계를 좀 보실 필요도 있다. 네. 그럼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잠깐 예. 빨리 가겠습니다. 최근에 영인 경전철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혈세 낭비했던 경전철에 대해서 용인시가 그 전 시장하고 이 타당성 조사를 했던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판결하는 소송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 사례인데 두 가지 의미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 소송이나 법적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하지만 이런 절차적 하자라든지 주민 피해가 막대할 때 연구 용역사가 엉터리 수요예측을 했을 때 그 막대한 피해가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타당성 조사에 수요예측이 엉터리여도 어느 거 하나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타당성 조사할 때 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 숙지 좀 시키시고 좀 객관적으로 정확한 수요 조사와 비용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고요. 잠시 답변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예산을 좀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남 중서부 지역을 핵심 진료권으로 하고 경기 남부 지역과 대전권, 호남권까지 의료용 행태를 분석을 해서 중증 진료 체계로 운영이 됐을 때 시장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요. 그러한 분석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본론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실은 정확한 것은 내포 종합병원에 들어올 때 홍성의료원과의 공공의료의 체계입니다. 실은 홍성의료원과 제로섬 게임을 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예. 수도권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지역 내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과 정확한 역할 분담과 공공의료 분담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있어야 되고 홍성의료원이 직접 참여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23년도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지역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도민이 입원 진료를 약 38.2%를 우리 충남 외 지역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1년에 1조 7천억 원이 도 외 지역으로 의료비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 행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희도 천안 아산으로 몰려 있는 대학병원 말고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